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연변생각 연주연 변호사입니다. 연변생각 보시면 제 중간중간에 화면이 바뀌면서 나오는 이 엠블럼 있죠. 보시면 이렇게 차차삭 쌓이는 게 보이시는데, 저희가 뭘 생각하고 그걸 만들었냐면, 사실 발음을 쌓는다는 것,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한 장 한 장 바른 벽돌이 쌓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법률 문제는 사실 값을 A, B가 서로 싸우는 와중에 누가 옳고 그르냐를 다투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, 공정이라는 것은 A와 B가 주장하는 것 중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맞추어가면서 이런 맞추어진 조각들이 서로 쌓여갈 때, 하나하나 쌓여갈 때 공정한 세상이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는데, 오늘은 그 중에서 사장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을 최근 대법원 판례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오늘은 공정거래법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입니다. 지난 10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,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우리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유급휴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꼭 알아두셔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.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 내용 중에는 사용자가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. 그러니까 1년차 계약을 마치고 1년차 계약 기간 중에 80% 이상 출근해왔다면 다음 해 2년차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1년차 근로자에게도 1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었죠. 그리고 내년에 유급휴가를 올해 당겨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근데 또 이게 그 중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내년에 걸 당겨서 쓰면 내년에는 못 쓴다, 이런 규정이 바뀌면서 약간 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 거죠. 1년 차는 11일의 유급휴가, 2년 차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있고, 2년 차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차 때 당겨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1년차 계약을 마치고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 이 휴가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되었는데,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청에서는 이 규정을 전부 다 적용을 해서 1년을 마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내년에 쓸 수 있는 15일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도, 원래 1년차에 당겨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수당도 같이 지급해야 돼서 결국 26일차에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수당 지급이 완료된 것이라는 유권 해석, 이 해석을 내렸고, 노무사님들과 계약을 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지급하신 분들도 있고, 저도 제 주변에 변호사님 이거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.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약간 이상한데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거 불공정한데? 생각하시면 참고 계시면 안 되고요. 문제를 제기하셔야죠. 실제로 어떤 사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노동청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셨는데, 최근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 두 조항을 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. 왜냐하면 혹시 1년 차에 휴가를 당겨서 썼다가 내년에 이걸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이것을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지, 이 당겨서 쓸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고, 그래서 결론은 1년차 계약을 마무리하는 경우에 휴가 수당은 11일, 1년차에게 주어지는 휴가 수당 11일을 부여하고, 2년차 계약이 개시되는 순간부터 15일의 유급휴가 가 개시가 되고, 그에 대한 수당도 2년차 때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. 제가 이 사건을 좀 계속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렇게 정말 용감하게 실제로 문제 제기하신 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,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, 공정한 세상은 그냥 누군가 만들어주기를 바래서 알아서 법이, 제도가 공정하게 만들어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화내고 계신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, 이것은 약간 부당한 것 같다 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부당성을 심사하면서 개선이 되어져 가는 것, 어떤 사장님의 이런 개선 의지로 문제가 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,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내가 느끼는 불공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계속
고민을 하시면 점점 더 공정한 세상이 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전에 이제 노무사님들께서 다 이렇게 안내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1년차 근로계약이 마무리된 직원에 대해서 26일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신 사장님들은 어떻게 될까요? 그것에 대한 의문을 좀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, 다시 반환 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대법원 판결을 날 때 사장님께서 손해배상 소송도 같이 내셨어요. 노동청 직원이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. 그래서 손해가 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도 내셨는데, 이렇게 법을 해석한 것 자체를 과실로 볼 수는 없다. 법률 규정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, 노동청 직원은 이걸 최대한 충돌 없이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실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기 때문에 이 노동청의 지침에 따라서 지급되었던 것을 다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단 제 생각인데, 그것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26일치를 지급하라고 안내해 주시는 노무사님이 계시던가, 혹은 이전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달라는 직원이 있었을 때 뉴스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. 근로기준법 26일 이런 키워드로 검색 한번 해보시고, 근로자와 분쟁 없이 이런 유급휴가 수당과 관련한 사안을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마무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법률 분쟁이라는 게 A와 B의 주장이 서로 이렇게 상충하면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죠. 많은 분들이 법률 상담을 오실 때 제 주장이 맞죠? 제 주장이 맞는 걸 인정받아 주세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시는데,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계약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체결하시는 계약이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르지 않기 때문에 정작 분쟁이 발생한 그 지점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법도 추상적으로 모든 경우가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, 개별 사안에 대해서 충돌하는 지점에 A가 가진 주장과 B가 가진 주장이 다 나름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주장에 무게를 달아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보시고 그걸 타협할 수 있는 지점도 생각해 보셔야 돼서, 분쟁이 커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오실 때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주장의 근거,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판결이 되겠죠.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시하면서 더 이상 분쟁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도 준비했는데요.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고,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, 분쟁이 커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나름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혹시라도 주변에 사업을 하시면서 법률적인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면 이 영상을 좀 소개해 주시고,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불공정의 지점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보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